네,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금융기관도 금융기관 옆에서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이부하지 않은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다 신용카드는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주로 체크카드 형태로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 저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용카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들인 그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일정 기간 동안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통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그 은행계 카드 회사로는 5개가 되어 있고, 비은행 카드 회사로서는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삼성카드와 같은 전문회사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백화점들이 있죠. 백화점들도 나름대로 각자 소매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회사의 그 구조를 보면 거의 다 은행인 경우니까 주로 은행들이 들어가 있고, 또 카드 소진이 있죠. 그리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조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황을 그 여신협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계가 있죠. 하나카드 회사, 그 다음에 비스카드 회사. 비스카드 회사는 여러 은행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농협도 다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카드, 그 다음에 우리카드, 그 다음에 KB국민카드, 이렇게 은행계 카드 회사이고, 그 다음에 비은행계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롯데카드, 그 다음에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재지는 다, 서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용카드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의 소지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수수료 없이 신용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카드 발급 은행인 경우에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발급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소지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현금이나 수수료 없이 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맹점 측면입니다.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판매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그러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아울러서 판매 증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발행사 측으로 보면 다양하고 편리한 복각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서 신규 고객 유치와 또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아주 유대를 아주 강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카드 발행사들은 고객들에게 카드론을 제공하거나 또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이러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한
전문 카드 회사인 경우에는 계열사 제품의 구매 시 일정률에 의해서 할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신용카드의 장점으로서는 신용카드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그 화폐의 그 유통량을 줄일 수도 있고 개인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 신용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신용사회의 구현과 유통 경제 질서를 근대화시키는 그러한 외부 경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도 단점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그러한 소지인들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도난이나 또는 분실로 인해서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됐을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소지인과 은행들은 동시에 함께 손해를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날 최근에는 카드 발급 은행하고 카드 결제 제도가 이와 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 온라인 그러한 승인 제도를 더욱 개선 강화하고 있고 일부 은행에서는 카드에 카드 소지인의 그 사진을 이제 부착함으로 인해서 분실과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한계점입니다. 단기 소액 거래인 경우에 카드사의 취급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비교적 높은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점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카드 사용자가 자신의 한계죠.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남발해서 남용해서 신용에 의한 신용카드의 대체라는 만약에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해서 거듭할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들의 근검절약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저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악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가맹점들이 거래 승인 단말기를 보유하고 카드 매출 점포에 거래 승인 대행사의 거래 승인 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지불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계점입니다. 은행들이 신용카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죠. 따라서 많은 은행들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그러한 기존 은행들에 대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즉 기존 은행들의 그 대리 전무로나 또는 대규모 카드 결제 조직과의 그 업무 제휴 통해서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민간 금융회사로서 리스 회사입니다. 리스 회사는 많은 기업들의 중장기 설비 금융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리스 회사는 시설의 대여나 연불 판매 그리고 관련 채무의 보증이라는 주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신 금융기관들은 다 리스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무를 크게 시설의 대여와 시설의 연불 판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의 대여입니다.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 회사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를 받아서 이를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중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는 시설의 연부 판매입니다. 이 업무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그러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해서 이용자에게 인도시키고 동시에 대상 물건의 대금이나 이자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분할해서 받음과 동시에 대상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당사자 간의 그러한 약정으로 계약하는 그러한 업무 방식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회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회사는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계나 설비나 아니면 기기들을 직접 구입을 해서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또 아울러서 사용하게 하면 이용료를 받겠죠.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는 크게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운용 리스입니다. 운용 리스는 기업이 필요하는 여러 가지 특정 자산을 리스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즉 장기간 동안 대여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선물 융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 자산을 대여한 이후에 보수와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리스 기간이 장기이고 또한 중도 계약을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는 운용 리스입니다. 복사기나 의료기기, 항공기, 자동차, 복사기와 같은 그러한 자산을 임차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이용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스회사에게 반환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리스입니다. 대여한 이후에 리스 자산에 대한 수선과 유지 관리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리스는 금융 리스와는 달리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해약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할부금융회사입니다. 할부금융회사는 내구재 구입이나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용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부금융회사가 도입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신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체의 자금 분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또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할부금융회사도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회사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 간에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겠죠. 또한 장점으로서 금융기관들의 업무 제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금융발전과 금융제도의 건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할부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 금융기관과의 동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인해서 좀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설립과 영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 간의 여러 가지 장점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할부금융회사를 좀 더 깊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할부금융회사는 내구재 소비재나 산업설비재, 그다음에 기계,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할부 판매를 통해서 분할 지급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지급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상품 소유권이 최종 할부금과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고 아울러서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기업들의 기계, 설비의 투자금융, 그리고 어음 방식에 의한 원료의 재고 금융, 그리고 소비자 신용과 팩토링 업무도 아울러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 회사는 벤처 기업의 주식 투자의 형식으로 그 투자하는 기업이나 또는 기업의 자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는 아무래도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경영 기반이 좀 취약해서 일반 은행과 같은 그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즉 융자를 받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벤처 기업에 대해서 무담보 주식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기업이나 자본으로 이렇게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 회사는 고도의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장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영 기반이 약해서 일반 금융회사로서는 위험 크므로 인해서 융자하기 어려운 그러한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서 주식을 취득통을 통해서 투자하는 기업이나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회사들을 투자한 기업의 주식 공개 IPO 통해서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5년에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많은 벤처 캐피탈 회사가 설립이 돼서 벤처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벤처 캐피탈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융자, 그리고 경영, 그리고 기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지도하고 아울러서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투자의 방법으로는 주식 인수와 CB, BW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B는 컨버터블 본드로 전환 사채이죠. 원래 발행할 당시에는 채권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러한 채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주가 되겠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 사채입니다. 자, BW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본드 위드 워런트라 그러죠. 그래서 주식 관련 사채 하나로서 채권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행 회사의 주식이 좋을 경우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신주를 액면가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수를 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여하튼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는 벤처 회사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할 때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인 CB나 BW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의 그 융자의 방법으로서는 신용과 담보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융자와 더불어서 조건부 융자의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할 시에는 원리금 대신 로열티를 징수하거나 반대로 실패할 때는 원금의 일부만 이렇게 상환하는 그러한 조건부의 형태로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의 투자나 융자 형태로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회사는 창업자나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그 투자와 경영관리 업무를 서포트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기술 지도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동회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그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CB나 BW 인수화 또는 약정 같은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에 따른 여러가지 필요한 자금을 정부나 또는 정부기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투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그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원하는 자금을 위해서 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부업자입니다. 대부업자는 금전을 대부하거나 어음의 할인이나 양도를 담보로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마다 이렇게 갱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지도감독하고 있는 시장과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아우러 해야 됩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량 그러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대부업자에 대한 그러한 경영이나 재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저 자본금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 조달 규제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에 대해서 대출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율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7.9%를 초과해서 이자를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아무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부업자의 그 개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자의 정식 명칭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대부업자의 등록과 이자율의 제한, 그리고 불법적인 그러한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 대부업의 정의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업은 어음 할인, 그리고 양도 담보, 그리고 이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이와 같은 금전의 그 대부를 주요 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서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27.9% 이하, 그러니까 27.9%를 초과해서 이자율은 못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한선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기타 금융기관에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3차 시에서 다시